자라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는 거인지 굉장히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자라면서 또 서로의 친구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제 친구가 동생의 친구가 되고 동생도 제 친구를 자신의 친구처럼 여기면서 자랐고요.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장소이고요. 이것도 제 오랜 친구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오혜진 네, 라는 친구와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쪽 서울로 전경이 보이는 회의실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중간에 이 장소가 저희가 사무소로 쓰고 있는 곳이고 이제 안쪽에 혜진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연 요청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작업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깝게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보내면서 공유했던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향이라는 것은 실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린 이걸 더 좋아하고 왜 저걸 싫어하나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하면서 이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이스크림이면 왜 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지에 대한 정말 단순한 이야기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왜 우리가 이 공간을 저 공간보다 더 좋아하지? 그러면서 이런 대화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도 생활하면서도 정말 좋았던 곳이 있거나 좋아하는 건축가가 생기거나 그러면 항상 서로에게 말을 해주고 너도 꼭 그곳을 가보아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유럽 여행하면서도 어, 보통 공동주거와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게 개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실은 답사도 불가능하고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어느 즈음 가서 어슬렁거리면은 그분이 이제 그 집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좋아했던 이런 집들도 겉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안에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함께 어느 순간 2017년부터 실은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함께 나누던 대화가 결국은 건축주와 나누는 대화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를 만나서도 항상 질문하는 것이 어떤 공간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순간 뭐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 그런 순간들이 공간에 묻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순서를 앞에 첫 새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완공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과거에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공덕에 있는 작은 서점이에요. 서점극장 라블레라는 곳이고, 네, 이 클라이언트 두 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글을 쓰시는
직업, 이게 주로 글을 쓰시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점을 이제 갖고 나가고 싶어 하셨는데 청하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이나 동굴인데 거기를 이제 작업실로 밤에 이제 쓰고 낮에는 서점으로 위장해서 연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이제 여러 장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건물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대지인데 굉장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좁고 긴 대지이고 그 끝에 작은 복숭아 나무가 정원에 이제 숨겨져 있는 곳이에요. 도로변에 맞닿아 있는 건물 바로 앞에는 보도가 없어서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보면서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동굴 같은 서점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제 앞에는 진입부 서점을 만들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점으로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동굴 서점 좀 심도 깊은 그런 서점을 만들고 두 분이 이제 작업하시는 글을 쓰시는 공간을 만들고 복도를 따라 나가면 그런 작은 정원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위로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두 분이 거주하시는 작은 집이 또 나와요. 네, 기존에는 굉장히 작은 한 7평, 10평 정도의 작은 집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조금 확장을 해서 이렇게 두 분이 사실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했고요. 이게 그 진입부 서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도로변이 있어서 사실 여기 앞에 지나가기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저희는 이제 그 건축물 외벽선보다 좀 안쪽으로 창문이랑 문을 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가면서 가판대를 볼 수도 있고 안에 서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이제 구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게 됐고요. 그 진입부 서점에서는 사실 그 안쪽에 있는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운데 있는 계곡부에는 커튼으로 다 막혀져 있어서 이 공간에서만은 그냥 밖에 있는 서점처럼 보이게 하고 이게 실제로는 안에 이제 서점극장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매표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밤에 이분들이 어떤 연극을 하거나 뭐 낭독회를 하거나 할 때 여기가 약간 일종의 그런 매표소 같은 모습을 띠게 되죠. 이게 그 안쪽에 들어갔을 때 서점의 모습인데 가구는 원투차차차의 의원님이 디자인을 해주셨고요. 마치의 모습. 저희가 실제로 이게 작년 초에 오픈을 했었고 목요일 저녁마다 목요 낭독회라는 행사가 있어서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마치 극장을 들어가는 듯한 기분으로 밖에서 책 한 권을 사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이제 여기에 큰 테이블을 놓고 둘러 앉아서 낭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뭔가 계획하면서 상상했던 이미지들 혹은 행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좀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아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낭독회를 한다거나 연주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약간 조금 더 극적인 장소 효과가 난다고 해서 이게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이제 따라서 복도를 따라 나가면 이제 이런 작은 정원이 나오고 왼편으로 해서 두 분의 작업실이 같이 이어지게 이제 그 끝에 갔을 때 복숭아 나무랑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기존 이제 레노베이션 작업이다 보니까 건축적인 약간 요소들이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이런 것들도 남기면서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그 단면도이고 도로변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진입부 서점과 동굴 서점과 작업실 그리고 이제 후원이 나오게 되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약간 층고가 다른 건물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진입의 어떤 동선이나 심도 있는 공간을 향해 가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굉장히 또 잘 맞아 떨어졌던 프로젝트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주거의 계단실의 모습이고, 이거는 2층의 거실, 주방의 모습이고요. 네, 여기도 이제 이쪽 주방 쪽을 증축을 하면서 이제 주변 건물들 때문에 굉장히 어둡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최대한 이제 천창을 활용하자라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이제 천창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 앞쪽 그 거실이 있는 공간은 기존의 슬라브 기존에 있던 슬라 천장이고, 이쪽은 저희가 기존의 틀 안에서 실은 이게 파사드 인면을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미 파사드는 다 레노베이션이 돼 있는데 그 안만 어떻게 변경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레노베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에는 애초에 그냥 플랫한 천장면을 가졌지만 다행히 그 앞쪽은 인면은 약간의 사선이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럼 이 선을 그대로 따라가자라고 해서 작은 공간이지만은 층고의 변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도 달리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었고요. 이게 또 도로면에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도로를 바라보는 창문을 마음대로 열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음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도로가 아닌 다른 쪽에서 창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되고 그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좀 더 재미있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창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 공간 안에서만을 느낄 수 있는 천창의 분위기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스터디를 통해서 저렇게 계획이 됐는데요. 이제 천창이라는 것이 실제로 저희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건축적 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주분께서 항상 가끔 이렇게 천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풍경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가끔 이제 이 좁은 천창을 통해서 보이는 달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천창이 이렇게 생김으로써 하면서 이 공간 안에서 빛이 도달하게 되는 그 크기나 뭐 장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키우시는 강아지가 거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빛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뜻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또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요. 이 창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저희가 그 계단실에서도 기존에 있던 창을 약간 가림으로써 원래 기존에 없던 확장된 계단실에 그 비례에 맞는 창을 계획을 했던 건데 이곳을 통해서도 또 많은 이야기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은 이게 창이 거리보다는 높이 있고 그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는 반대편에 있는 학교 건물이에요. 이 학교 건물에 있어서도 길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조금만 높이에서만 봐도 그 오래된 벽이 무척 아름답거든요. 그 벽과 그 지붕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삭제되고, 이렇게 남겨진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그 중학교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 저 장면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었는데, 건축주분이 계속 이제 지내시면서 사진도 굉장히, 여기 사진 너무 멋있다. 꼭 찍어주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사실 이 아래쪽에 이제 강아지를 위한 작은 창도 있죠. 돌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마일로인데 마일로가 거기 앞에 앉아서 마치 파스꾼처럼 이렇게 누가 지나가는 이렇게 보고 구경하는 썰부터 이쪽 현관 진입을 해서 제 안쪽 침실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여기도 사실 위에 천창을 계획을 했어요. 이제 이쪽 지붕을 새로 만들면서 이쪽 계획을 이어지는 부분들도 같이 전반적으로 다 잡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천창을 어떻게 놓을까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사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머리가 닿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그럼 아예 그냥 높게 뚫어버리고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빛이 떨어지게 하자 이를 통해서 나왔었고 이 안쪽에 들어왔을 때 침실의 모습이고요. 아치형의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좁은 침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답답하지 않게 그 아래의 그런 이야기들과 같이 연결돼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최대한 이게 이 개구 구도 낼 때 굉장히 스터디도 많이 했었는데 크지 않고 침실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높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높이도 제 설정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그 마일로 친구가 앉아서 밖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고요. 밖에 나왔을 때 이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이쪽으로 개방된 창들이 없어서 또 아늑한 2층의 테라스예요. 그래서 두 분이 여기서 이제 빨래도 널으시고 또 이제 저 휴일에는 일광욕도 즐기시고 하는 공간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남양주 와부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이고 지금 오늘 또 3층 슬라브를 타서 했습니다. 4층 슬라브를 타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주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사물 공간, 작업실, 그리고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새로 조성이 되어야 돼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면서 그러면 임대 공간과 4층의 어떤 휴게 공간까지 해서 같이 설계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계획을 들어갔는데 제일 안쪽에 이제 그분들의 사용하시는 작업실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창고 3계층의 창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도로인데 도로변에 있어서는 임대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뭐 아무래도 그 작은 대지 안에서 굉장히 두터운 매스를 계획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그 필요 공간들을 조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채광이 잘 안 되거나 열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코어에 두 축을 만들고 그 계단실의 어떤 창이라든지 오픈된 공간이라든지 중정을 통해서 이 나머지 공간들에 계속 내부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환기가 되고 쾌적한 환경의 건물을 조성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가장 마지막 층에는 그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도 같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안쪽에 건축주분들 사무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층고가 다른 3개층의 창고가 있고 그 앞쪽에 이제 임대 공간을 만들자라는 거였고 가운데 두 계단실을 통해서 이 천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내부에 임대 쪽에 중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밝은 천창의 요소를 통해서 안쪽으로 임대 공간을 또는 창고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인면의 모습인데 이쪽 도로면에서 임대, 그래서 창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작업실과 사무실 인면의 스터디도 꽤 많이 했었어요. 이 클라이언트 분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인면도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창을 낼까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보시면은 저희는 초기에 그 중정이 있는 형태 보이지는 겉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이 중정을 밖에서도 노출을 어떻게든 은연중에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창을 통해서
중정이 있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때 그걸 통해서 이제 했던 스터디가 이 앞에 있는 두 개이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가장 중요시 생각됐던 점, 혹은 이렇게 건물 형태가 실은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묵직한, 무거운 바위 같은 형상으로 이 건축이 인식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건축주의 굉장히 강한 어떤 취향이자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방향이 아무래도 저희도 최종적으로 이게 그 가운데 중정이 있다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밖에서는 정말 그냥 묵직한 바위처럼 건물이 보이도록 인면 계획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슬릿한 창을 통해서 뭐 계단실로 빛이 들어오는 것도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천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좀 더 극적으로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계단실의 외부에서의 창은 최소한이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아직 계획 단계이고 이제 건축 행정 단계를 막 밟고 있죠. 곧 들어갑니다. 곧 들어갈 것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도 클라이언트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워낙 주말마다 양양에 가서 서핑을 즐기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런 생활을 5년간 해오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분들이랑 큰 대지를 사서 이걸 분할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운영을 해보자, 지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대지 중에 작은 필지를 저희에 이제 의뢰를 하셨고요. 그래서 보면 이 앞쪽으로 해서 한 2층에서는 저 멀리 이제 바다가 보일 것 같아요. 네. 저희 대지에서는 앞쪽에는 이제 밭이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해서 또 산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또 밝고 양지 바르고 아늑한 그런 땅이고 5분 거리에 이제 해변가가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지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 대지에 갔을 때 굉장히 큰 대지 안에 아무것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자연밖에 없는 이곳에 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전에 그 다른 프로젝트 할 때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놓여져야지 자연 경관도 해치지 않고 뭔가 위압적이지 않은 뭐 자기 얘기만을 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어야 될까라는 얘기 주과 중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최대한 이제 분절된 메스와 그 사이사이에 식물, 조경들을 조성을 해서 건물이 좀 숨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부도를 해서 최대한 조경 작업에 굉장히 열심히 임했던 거고 했을 때 이쪽 도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제일 안쪽에 가장 큰 집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스테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원하는 거는 그분들이 쓰실 수도 있지만은 스테이를 운영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에어비앤비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서퍼 분들이다 보니까 이 왔을 때 야외 샤워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곳에 샤워장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사실 자연스럽게 조성을 하는 게 목표였고 그걸 통해서 여기는 이제 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창고들도 있고요. 현재 이렇게 대지의 모습이 있고 이쪽으로 바다가 조성이 되어 있죠. 북동쪽으로 해서 바다를 바라보는 대지입니다. 1층 레벨에서도 멀리 바다가 조금 보이는데 저희가 상상하기에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은 바다가 더 잘 보이겠구나 라고 해서 그 각각의 실에서도 다락 공간을 항상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통해서
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저 멀리 바다를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바다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아마 이 메스 안에서도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 원형의 분리된 샤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씻고 그 보드를 말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건 초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웨스를 실은 초기에는 더 많이 분절시켜 놨었는데 신고 단계 되면서 좀 가운데 있었던 메스는 하나로 합쳐진 상황입니다. 각각의 뭐 실들에서 항상 바라보는 조경이 있고 그 멀리 또 원경이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멀리는 이제 북동쪽으로는 바다를 바라보지만 또 동시에 이게 양쪽으로 산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바라보는 산이라는 경치도 무척 아름다워서 거기에 대응한 창 계획, 메스의 형태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여름 지나고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두 번, 저희가 챕터를 약간 분리를 했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전에 했던 작업이 집이기도, 단독주택 프로젝트이기도 했었고, 명화와 제가 공통으로 정말 관심 있는 건축적 화두가 저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태어나기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저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기를 여기서 보냈고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짧게 영화는 한 살, 저는 3살까지 이렇게 지내고 목동 아파트에서의 삶이 약간 1년, 2년 정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익산이라는 작은 도시로 이제 가족 전체가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집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면은 저희 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마 실은 그런 논밭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익산은 정말 평평한 논이 정말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초등학교를 보내던 시기에 있었던 아파트도 이런 논 한가운데에 있었던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밖을 바로 나가면은 등굣길은 그냥 논길을 헤쳐서 이제 학교를 갔었던 그런 1년밖에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다르다고. 도로를 선호. 그렇구나. 난 논길을 선호했어. 하지만 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자랐었고 아마 저희가 공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익산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런 넓은 평야 그리고 이 평야에 있는 인공적인 어떤 것은 이런 비닐하우스, 온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실의 형태라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항상 재미있는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건축적 어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집이 이제 이거와 그리고 이제 아파트 문을 열면서 보게 되는 광경은 이제 낮은 판상형 아파트들. 그러니까 저희가 자랐을 당시만 해도 이런 5층 규모 혹은 15층 정도 규모의 판상형 아파트들이 제일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자라왔었고요. 그 안에서의 삶은 실은 굉장히 행복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아파트에서의 삶을 건축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전에는 친구들이 항상 놀러 왔던 집이었고 친구들 가까이서 뭐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는 집으로 통로 안에 있는 친구들과도 매우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저희가 대학교 20대 때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이 익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를 보고 있을 때는 이제 그때 저희가 20대, 그러니까 10년 전쯤에서 이제 익산이라는 도시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은 그 낮은 저층형의 한상형 아파트들은 이제 허물고
거기에 이제 초고층 타워형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등교하던 그런 논길도 다 사라지고 이제 가득 아파트로만 이제 가득한 풍경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이제 저희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런 형태여야만 하는 걸까? 더 나은 형태는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좀 주택의 형태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파트지만은 보고 자랐던 어떤 작은 집들의 형상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때 이런 작은 집들과 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건축적 선택지들은 도대체 왜 우리 주변에는 없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해왔던 작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고향 익산 근처 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주 모아코스 마을이라는 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단지는 호수를 바라보고 있고 뒤에는 모악산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은 단독 주택 단지이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건축주의 삶의 패턴이 굉장히 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축주가 은퇴 이후의 삶이 바로 이 집을 설계하면서 바로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그게 저층부 1층은 이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했을 때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서 공적인 용도들 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 서재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있는 형태 그리고 그 위에 2층과 다락에는 침실이 있는 구성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미 완공이 된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걸 해석을 했고, 그래서 1층의 공간과 그 위의 공간이 조금 분리된 형태로 건축적으로도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아마 뒤편에 있는 모악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해치지 않는 혹은 그것과 어우러질 수 있는 형태를 찾고자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평면도입니다. 위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집은 진입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재 그리고 가운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위치하면서 안에 이 메스들이 감싸는 중정을 바라보고 그 밖을 통해서 호수가 보일 수 있게끔 하면서 2층에 올라갈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메스에는 주방과 거실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왔을 때 3개의 분리된 침실, 개인적인 공간들이 나뉘어 있게끔 계획을 진행을 했고요. 이 분절된 메스들을 통해서 항상 창이 그 밖을 조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향이냐에 따라서 이 집은 또 정말 다른 풍경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풍경이 각각의 장소에서 거기에 맞게끔 바라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메스 같은 경우도 호수를 잘 조망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락으로 가는 공간, 계단이 다락으로 가는 것과 이 공간이 또 어우러질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메스는 이쪽 창을 통해서 산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 베드룸에 있어서도 같은 욕실에서도 산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베드룸에서는 발코니를 통해서 건축주가 식물을 기르기 좋아했기 때문에 기르시는 식물을 바라보고 그 너머로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의 모습인데요. 1층에서의 계단실 그리고 그 밖의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 그래서 동선과 창에 있어서 복도이지만은 그 어떤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또 빛의 밝기도
어두운 현관을 지나서 또 바로 이 집에서 가장 큰 창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곳으로 바로 도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었던 테라스를 두고 우악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 너머로 보이는 이게 다 호수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다락 공간입니다. 다락 공간에서는 앞에서 이미 그 밑에 층에서 넓게 크게 호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락에서만큼 조금 다른 창으로 이 공간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다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밖으로 호수에 있는 작은 섬이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또 단독주택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양평에 위치한 집이고요. 이거는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되었던 이전의 프로젝트와는 달리 기존에 이미 마을이 있던 곳에 위치한 이제 주택 부지이고요. 건축주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대한 좋았던 기억, 지내오면서 경험하셨던 집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해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옥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한옥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지냈던 어떤 그 삶의 패턴이 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 한옥에서의 삶,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국에서 조금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경험했던 부엌 구조라던가 이런 것이 한옥과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동시에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삶이 이 앞쪽 매스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끔 하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중 한 분이 화가이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공간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더 큰 규모의 작업할 수 있는 유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계획하는 데 있어서의 주안점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분들이 좋아하셨던 일자형 평면의 한옥이 그대로 이 앞쪽 매스에 드러날 수 있게끔 그 삶이 조금은 묻어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해서 두 분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작업실이 크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옥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큰 공간보다 작은 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한옥이 자기들의 삶에는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팅할 때 정확하게 그 방의 사이즈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평면을 보면 굉장히 작은 실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거기서 이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어지고 난 후에 저희가 이 완공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집에서 바라보게 될 텃밭을 직접 이제 갖고 나가시겠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기대를 하면서 이 앞 공간을 어떻게 쓰실까 하면서 봤는데 역시나 한옥에서의 삶이 그 야외 공간에 밭일을 하시면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그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우시는 고구마도 싸주시고 그랬는데 고구마도 키우시고 배추도 키우시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키우시고 그 안에 이제 집 가까이에는 정말 예쁜 꽃나무와 작은 꽃들이 있게끔 또 정원을 조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메스 그리고 뒤에 있는 메스는 아무래도 작업실이라는 공간에 있어서 큰 층고를 원하셨기 때문에 메스가 조금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이 집의 구석이기도 한데 이런 뒤편의 메스와 앞에 있는 한옥의 작은 메스가 이렇게 만나면서 부딪히는 공간이 주는 느낌이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재미있고 좋다라고 느껴졌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메스가 만나면서
공간들이 형성이 되고 약간의 지붕 아래 공간들을 또 몇 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옥에서 대청마루가 있듯이 반 외부 공간을 통해서 밖에서의 삶이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왼편 단면도를 보시면 이쪽이 아뜰리에, 작업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큰 층고를 두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메스 사이에 있는 어떤 이 벽을 통해서 이제 두 메스가 나뉘는데요. 사이 공간, 이쪽 앞쪽이 이제 거실, 그리고 복도, 뒤에 보면 서재 이런 공간이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은 또 시선은 서로 통하게끔 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공간이 조성된 것도 저희가 이제 건축주분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의 패턴을 보니 항상 문을 열어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서재가 분리돼 있고 각각의 공간이 분명히 있지만은 서로에게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공간에서 밥을 먹는 공간에서 또 이 거실이라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부엌 공간인데요. 작은 부엌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이 뒤편에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는 다락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도 다락이 총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한쪽은 어머니가 쓰시는 다락, 자기만의 비밀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뒤편으로 이제 침실 위에는 이제 아버지만의 공간이 다락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이라는 걸 정말 좋아하고, 그게 어쩔 때는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이게 여러 집들이 모이면 이제 공동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주택과 아파트 사이에 있는 집들을 저희는 항상 이제 설계를 해보고 싶어 하고, 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이라서,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제 LH와 함께 진행했던 이제 연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부지를 좀 어떻게 이 부지를 이제 청년 2인 주거와 그리고 그 밑은 전시 공간,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자. 이게 목표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LH에서 얘기하는 거는 리빙랩이라는 두 개층의 시설을 둬서 이제 1인 가구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변화하는지 그것들을 또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청년 주거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아. 어떻게 이 주거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밀도 있게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저기서 내가 살면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저 옥상에 수영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페이퍼 아키텍트지만 그래도 수영장도 그려주고 전 시간을 지나쳐서 이제 내가 사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았던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복잡한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건축적 형상으로는 최대한 간결하게 이걸 풀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층에 있는 문화공간, 혹은 리빙랩이라는 공간에 높은 층고, 그리고 뒤편으로는 산이 있거든요. 광장을 마련해주고 뒤에 또 쓰이지 않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도 함께 연계돼서 쓸 수 있게끔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청년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층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는 1, 2인 주거가 계획될 수 있게끔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공동주거 프로젝트 중에 또 저희가 재작년에 했던 거는 사회건축이랑
공동주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거는 평창동에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저층부에는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그 위층으로는 위에는 바로 데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데크 공간이 한 레벨은 차이가 있지만은 성격은 조금 더 공적일 수 있는 공간. 거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자연스럽게 1층에 실내 공간과 연결될 수 있게끔 계획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데크를 마주하고 있는 실들은 자신의 집이지만 또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주거 형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 위쪽으로는 조금 더 사적인 주거 유닛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해왔던 작업들 혹은 관심사 중에 하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오래된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래된 것이라는 게 사물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공간이 주는 다양한 형태들, 형상들, 질감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취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프로젝트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의뢰가 왔었던 프로젝트인데요. 금마라는 오래된 마을에 있는 거의 무너져 내릴 듯한 형상에 실은 집이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아마 종교시설로 잠깐 사용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첨탑과 같은 것이 있고 가운데는 강당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고 이 건물로 이어지는 약간 집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금마라는 마을도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의 형태나 이 마을 안에 있는 이 집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프로젝트는 건축주가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진행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지는 않았으나 저는 이런 오래된 것들을 어떻게 다시 고쳤을 수 있을까? 쓴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전주도 항상 전주와 익산 그 사이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 산업단지가 현재 공장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로 이제 이동이 된 상태여서 그 공장들이 아예 비어진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 공모전을 보게 돼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길목에 항상 보는 그 산업단지 안에 공모전이라는 생각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공모 지침에 그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이것의 일부를 보존을 해라 라는 게 있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동네였고 또 보존하는 것에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존해야 되는 남겨진 건축물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체가. 그 남겨져야만 했던 건물이 이제 이 두 개의 벽돌 건물인데요. 당연히 이제 공장으로 사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썼고 이제 이 내부 공간도 창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만 실은 큰 하나의 공간이에요. 이 남겨진 벽돌 건물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은 당락에 상관없이 재미있게 우리가 이 설계를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지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이런 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스터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때 당시에 또 딱 일이 없던 시기에 공모전을 너무 하고 싶다. 이때 너무 재밌는 게 나와서 하게 됐던데 그 이후로 일이 계속 있어서 공모전 다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기존의 건축물을 얼마만큼 남길 것이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있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랬을 때 방금 보셨던 두 개의 벽돌 건물은 최대한 존치할 수 있는 만큼 존치를 시키자. 그리고 그 앞에서도 창고동으로 사용되는 벽면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남겨서 외부 공간 계획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에 있어서도 기존의 벽이 남겨진 상황에서 외부 조경이 형성이 되고 아까 보셨던 어떤 광장이 형성이 되고 이제 두 개 메스가 있던 자리를 다른 형태로 이제 증축이 되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메스를 최대한 보존하는 상태에서 이제 증축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계획안을 보시면은 대지안의 공지라는 건축 법규 때문에 그 원래 있었던 이 사면을 갖고 있었던 공장 메스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면은 잘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존치할 수 있는 두 개의 것은 존치시키자. 그리고 또 그 옆에 있었던 벽돌 건물 같은 경우는 단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단열을 하고 내단열을 하는 상황에서 그럼 외벽은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 메스 그 앞쪽에 있는 원래 있었던 이 공장면의 두 면은 존치가 되고 이 면을 감싸면서 이 사선을 그대로 사용해서 새로운 이제 유리 메스를 위에 얹히면서 이런 내부 공간에 있는 공장 원래 있었던 그 벽 안의 공간 여기에는 저희가 그때 도서관 온실 공간과 도서관이 접목돼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는 그 옆에 있던 존치되어야 하는 그 벽면을 그럼 그 옆에 있는 이 옆에 메스는 그리드로 사각형 박스가 그 위에 얹혀지면서 증축이 되는 형태로 계획을 했었고 그 안에 내부 공간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건물들이 그 벽돌 벽면이 드러날 수 있게끔 공간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이제 최대한 존치할 수 있게 있을 만큼 이제 남겨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이 벽면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1층에서는 이 공간 이 오래된 이 벽을 통해서 이제 새로 이제 내부 저희는 여기가 이제 푸드마켓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안쪽에서 음식을 팔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은 오래된 벽을 통해서 뭔가 작은 가게들이 운영하는 이런 판매된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사고 팔면서 이 앞에 광장과 연결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고요. 그 위에 이제 2층에서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브릿지가 있어서 이 공간을 통과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리드 박스와 이제 오래전 그 벽면이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당연히 당선은 안 됐지만 재미있게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기존 건물을 남기면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증축을 할 수 있냐라는 방법에서 그리드의 메스를 새로 위에 얹는 방식을 택했는데 실제로 이 주변에 있는 새로 지어진 공장들의 이면이 다 이런 그리드 형식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전혀 새 것인데 이질적이지가 않다 주변이라 그래서 그런 심사평들이 인상적이었고 그분들도 이제 이 계획안이 정말 기존의 어떤 건물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새로운 건물이 덧붙여져서 어색하지 않는 계획안이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안 되고 좋은 얘기만 감사합니다. 상금 받고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계획 단계에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실은 사무실 근처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196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인데 이 공간을 음악 스튜디오, 음악 작업실과 집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 또 계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도 사실 밖에서 보면은 이 인면이 그대로 다 도로에서 보존이 되어 있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갑자기 지붕이 없는 벽에 둘러싸여진 뻥 뚫린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제 예기치 못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사실 건물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작은 대지여서 여기서 지붕을 다 만들고 뭔가 벽을 치고 했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이제 뭔가 어둡고 이렇게 공간이 될 것 같은 걱정인데 최대한 지금 같은 그런
지금의 뻥 뚫린 시원한 느낌을 천장에서 들어오는 밝은 빛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계획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공중지를 아니요, 편하게 주셔도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궁금하신 거라든지 또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나름 라디오를 라디오 진행하듯이 네,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생각하시면서 채팅방에 나눠주시는 사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두 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주제가 이제 그 공유하는 취향이라든지 또 닮아 있는 분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마도 저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저도 여동생이 있는지라 과연 자매는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이제 그런 막연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일찍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좀 느꼈던 거는 역시 취향을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오랜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아니어도 점점 이렇게 많이 닮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물론 저희가 짧게 만났지만 어렴풋이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닮아가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봤을 때 그래도 발견되는 다름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서로가 그런 발견되는 다른 어떤 취향이나 분위기나 또 그 어떤 외적인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취향이 비슷하다고 굉장히 말하고 있지만 포장했지만 약간 반반이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고 디자인적으로 사실 공유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제 좋은 쪽은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만은 또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는 뭔가 텍스트나 글 말하기 부분도 좋아하는 편인 거고 저는 조금 더 이제 막 그림이라든지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러면 서로 그 어떤 다름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소통을 보통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대화도 대화겠지만 일단 저희가 방금 말한 뭐 말하기나 글 혹은 이미지 이런 거는 실은 툴이 다른 거지. 그 말하고자 하는 것? 그 지향점은 비슷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포장하시는 거죠? 취향은 결국 이게 다른 지점이 생기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던 게 이게 더 좋지 않아?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서로를 계속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조금 다르다 싶으면은 왜 그게 더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면은 건축주를 설득하기도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서로 다른 설계안을 들고 왔을 때 어떤 것이 더 맞냐? 아니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맞춰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안으로 건축주를 설득을 결국은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 그리고 워낙 이제 생각이 나자마자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두 분 다 그러시는 네, 건가요? 저희 서로에게 약간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될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 어떤 응어리 같은 거 없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식물 말씀 저희가 이
만나서 했던 대화 중에 하나가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만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저희는 바로 서로에게 말하는 게 때로는 상처가 되긴 하거든요. 상처가 될 수밖에, 날카로운 말들을 서로에게 계속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누군가는 말하지 않을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에게는 어쩌면 커갈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생이어서? 아니, 서로 같은 말이어도 둥글려서 예쁘게 하는 말 어떤 것인가. 이건 좀 지키자. 선을 지키자. 그래서 아까 거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서로가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건축주와 소통하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게 예, 계속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이입이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대화창에 지금 들으시고 나서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면서 주셨어요? 네. 너무 잘 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2살 터울이면 사이가 좋지만은 않고 경쟁도 많이 할 텐데요. 건축을 하면서 두 분이 함께 소통하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해 주신 거랑 이야기이기는 한데 경쟁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그 냉전 상태를 잘 못 견뎌요. 그럼 보통 누가 먼저 푸세요? 언니. 제가 되게 화도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어서 그걸 바로 표출하고 정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내일 또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도 먹고 삶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은 해야 하니까 일을 해야 되고 바로 이제 제가 해소를 합니다. 먼저 말을 걸고. 학교 다닐 때 경쟁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마감 시기가 항상 조금씩 이렇게 1, 2주 터울이 있다 보니까 서로 협력했습니다. 경쟁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경쟁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언니여서 동생보다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막연한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 동생이어서 그래도 나는 언니보다 잘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뭐 시기? 경쟁의식? 뭐 이런 거라든가 있었어. 지금이니까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저희가 같이 일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전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누가 싸우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이런 식으로 대학 시기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사이도 되게 쌍화리만큼 맞아요. 좋았다가 지금 이제 같이 일하면서 사실 많이 부딪히게 되기도 하고 경쟁까지는 아닌데 뭔가 내가 만든 계획안이 더 좋아. 약간 이런 거 설득해야 된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게 경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어요. 네. 이어서 또 읽어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 담당 부문은 어떻게 나누어 진행하셨나요? 지난 회차들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나 챕터 단위로 혹은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야기하신 경우가 많아서 두 분은 어떻게 나누어 진행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말씀해 주셔서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테이블 밑에 발을 지그시 밟으신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제가 했고요. 이제 필요한 이미지나 부족한 도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명화에게 요청을 해서 명화가 기존에 있던 도면들을 조금 더 손보면서 이미지들을 정리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일단 지금 이걸 뿌렸어요. 그리고
영화도 보면서 이때 또 이 이야기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전체적인 순서나 또 이미지가 첨부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같이 이제 조율해 나갔고요. 주제별로 이야기 나누 이것도 바로 직전에 우리 어떻게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처음 시작은 제가 하고 그 다음은 너가 하고 마무리는 내가 하자 이렇게 그냥 조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그 다음 질문은 작은 건물들이지만 도시와의 연계는 어떻게 고려하나요? 프로젝트 소개의 첫 도면은 도시와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큰 축척의 도면이 있으면 좋겠네요. 뭔가 더 큰 맥락에서 이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도 물론 되게 주택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극장이나 뭐 이제 스테이가 섞여 있긴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건축주가 직접 이제 살고 있는 거다 보니까 되게 스케일들이 작은데도 설명해 주실 때 보면은 계속 도시와의 관계를 고민하신 흔적들이 있어서 아마도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보여드렸던 소담극장 라블레 같은 경우도 도시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저희가 했던 첫 번째 이제 디자인 방법이 아무래도 건축적 1층에서의 건축적 이면을 뒤로 한 켠 빼내자. 그리고 거리를 만들자. 그게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혹은 이 도시를 걷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계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공간이, 그러니까 도시의 작은 주택이 있고 하면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 공간, 이 건물이 말하는 어떤 어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지점이 영화가 발표하면서 계속했던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건물 안켜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아늑했고 조용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 도시에서 이 거리에 있을 때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공간적으로도 이걸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 프로젝트는 그런 도시와의 관계성이 있었을 것 같고 좀 주택들 같은 경우도 형태적으로나 딱 저희가 어쩌면 멀리서 본다라는 것은 이 건물의 형태를 먼저 보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최대한 간결하게 건물이 읽혔으면 좋겠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건물의 형태나 크기에 비해서 뭐 조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도 해요. 저희가 집이지만 건축주의 삶의 패턴이나 이런 원하는 공간이 조금 더 크다거나 그렇다 보다 보면은 건물 매스가 주변보단 조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면은 그 형태가 그럼 최대한 단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형성된 그런 공간과 공간 매스 형태들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들이 또 다시 옆에 있는 건물 혹은 그 외부 공간과 또 마주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공간에서의 분위기나 어떤 공간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분이 같이 사무소를 해야겠다고 처음 생각하신 건 언제이신지요? 따로 할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전체 시리즈 주제가 페어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여쭤보게 됩니다. 처음 생각한 거는 누가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너무 당연하게 언젠가는 같이 할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근데
산호집 완주 그 집에 의뢰가 들어오면서 뭔가 시발점이 된 것 같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언니도 뭔가 외국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을 시작할 단계였고 저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외국에서 잠깐 휴양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다시 시작할까라고 고민하는 단계에 그 이 클라이언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따로 해볼 생각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도 있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은 분위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면은 네. 그 모아코 수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소를 했지만 혹시 그러면 그 전에라도 두 분이서 같이 협업을 한다던가 뭐 공모전을 나간다던가 건축으로서 같이 작업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개소를 하고 한 것이 처음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걸 같이 해야겠다라고 소위 말하면 암묵적으로 합의된 어떤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걔는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사실 쉽진 않거든요. 어때요? 그 이전에 이제 저희가 작업을 같이 한 것은 아니지만 취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계속해서 이 공간 너무 좋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이게 우리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님에도 너무 좋아. 뭐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으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이거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너무 좋은 공간을 보면은 이제 바로 너도 꼭 여기 와서 이거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암묵적으로 좋아하는 공간과 원하는 어떤 그런 결이 맞다라고 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뭐 언어화되지 않았었어요. 언어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은 없었고요.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아서 아까 말했듯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그냥 갑자기 그런 조건이 주어졌던 게 아니었나. 사이가 진짜 좋았어요. 그때 당시 개소 당시 2017년 당시 너무너무 좋았어요. 유학 시절에 보러 계속 가고 페이스타임도 진짜 많이 하고 또 외국에서 있었다 보니까 애틋함이 있었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보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서 막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고 계속 그런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뭐 내 취향이 담긴 어떤 공간이든 뭐 물건이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 사진을 찍어주고 보내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같이 일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일하는 것조차도 이제 공유하게 되는 이제 지점에 이른 거죠. 이게 좋아하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다 느껴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신현무 소장님 질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저희가 페어라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협업을 하고 동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역할이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아닌 물론 이제 직원들도 이제 있겠지만 아무튼 같이 둘이 동등한 입장에서 할 때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요이땅 시작한다. 그랬을 때 두 분이 어떤 역할이 분담이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떤 하나의 틀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게 또 없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그거는 있어요. 의사소통 담당자는 정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건축주와의 의사소통 혹은 이런 행정 업무 그리고 협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지잖아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딱 이제 한 명. 그 사람이 이제 그 의사소통 담당자는 있고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작업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제 같이 참여하고 개입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좀 열어놓은 상황이에요. 그게 제일 지금이면서는
잘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싸워 부딪히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네, 시행착오가 있어요. 뭔가 약간 얘기하는 대화를 해서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각자 프로젝트 하나씩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를 그동안 해와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같이 뭔가 얘기하고 주고받고 막 계획안을 발전시켜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자연스러워져서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최대한 일을 디자인 계획은 거기까지는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담당자가 각자 맡아서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떻든지 간에 이제 계획안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래도 뭔가 조금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렇게 디자인의 형성이 나오는 거기에서의 그 어떤 타협, 협의, 결정 요런 이 부딪힘에서는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대화 말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이제 그 부부 건축가 소장님들 중에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알트를 내서 건축주가 선택하게 하는. 네.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주가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PM이 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깔끔하면서도 계속적인 어떤 선의의 경쟁 모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그런 디자인 과정을 어떻게 거치시는지도 좋고.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는 거고 저희가 그냥 가장 저희 둘이 좋아하는 안을 찾아요. 서로가 합의되는? 네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각자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것을 도면화해 나가는 지점에 있어서 각자 이제 좀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 이 방향은 이게 훨씬 좋다라는 게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서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접목이 됐을 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디벨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원 디자인에 도달할 때까지 무수한 대화를 거쳐서 하는 그냥 지나가면서 뭔데? 지나가면은 막 하루 종일 막 왜 별론지 이건가 막 고민하고 서로 눈치도 많이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좋은 기획안을 만들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분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또 강연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불현듯 느껴지는 거는 내가 건축주 입장이라면 자매 건축가를 만났을 때 느낌이 조금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제가 이제 이전에 저희 건축 집담을 진행하면서 앞전에 형제 건축가도 만났고 또 부부 건축가 소장님들도 만났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느껴지는 그 느낌? 그래서 혹시 이제 건축주를 처음 뵙거나 아니면 이제 이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정 가운데에 어떤 공유될 만한 에피소드가 있을까? 저희가 자매이기 때문에. 보통 건축주들이 어떻게 찾아오세요? 왜냐면 그런 부분 정도는 알고 찾아오실 텐데. 난 생각나는 거는 거의 한 공사 시작하고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때까지 두거 언니. 저도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저희 각자를 소개를 하는데 계속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나고 누가 명하고 이걸 헷갈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이제 좀 알겠다고 그냥 한 3-4달 되니까 이제 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명아라고 부르고 명아를 이나라고 부르고 이런 게 그냥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 톤을 듣고 누굴 부르겠거니 하고 알아듣는 거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것도 똑같아서 옷도 막 똑같이 비슷하게 맞아요. 얘 다른 옷 입혀놓으면 막 싸우고 이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거 2개 사서 딱 입히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이제 쌍둥이냐 헷갈려 하시는 거
키가 막 20cm 넘게 차이가 근데 나겠지만 불구하고 네. 쌍둥이. 보통 현장 다니실 때도 같이 다니세요? 네, 같이 다닐 수 있을 때는 같이 다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일이 좀 분리된 상황이 생기면은 좀 혼자 갈 때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같이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 저희가 자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저희가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공간이나 낯선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리고 건축은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서 익숙한 사람이 옆에 계속 있으니까 그 낯선 상황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덜 체감이 되는? 네, 타격감이 좀 약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힘듦이 예측되는 상황 그럴 때는 더욱더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 타격감을 약하게 만드는 서로를 의지하는군요. 네. 둘 다 MBTI가 I여가지고 네. 낯선 사람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같이 있거나 뭔가 같이 처음 건축주를 만나거나 할 때도 좀 더 저희 스스로가 편안해 하니까 건축주분들도 편안해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해드리면 확실히 많이 편안했고 그 알게 모르게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쌍둥이냐라고 아마 어렸을 때는 이제 성장에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마주해서 안경을 쓰고 안 쓰고 머리가 길고 짧고 그런 어떤 차이를 제가 오히려 진짜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닮아있는 것들이 지금을 이렇게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 공유하시는 취향이 있으세요? 서로에게? 요즘에 좀 관심 있어 하는 이슈가 될 만한? 너 뭐 여기 뭐 가봤어? 뭐 아니면은 뭐 요새 이거 뭐 해서 서로 좀 많이 대화를 나누는 화두가. 식물. 역시 제가 오자마자 가드너로서 식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서 식물 예쁘다. 빨리 시간 나면은 식물 사서 이런 나무 사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 그 건축 작업을 하실 때도 조경이에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건축주랑도 소통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가구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는 경험이 있지만은 조경까지는 실은 아직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조경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해도 건축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없듯이 전문 분야의 전문 분야인 것 같아서 최대한 이제 전문가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 해요. 서동극장에 박수가 나오는 같은 경우는 실은 전문가에게 이 나무의 상태가 어떤가요? 의뢰를 여쭤봤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조금 환경이 열악하기는 하나 그래도 수명을 다해서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조치를 하시는 네네네 그렇게 계속 남겨두시기로 하셨어요. 잠깐 아까도 제가 그 다름을 여쭤보면서 얘기도 해주시긴 했지만 동생이 바라봤을 때 언니가 바라봤을 때 동생으로 봤을 때 그래도 또 같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개소한 지 이제 4년, 5년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서로에게서 보여줬을 때 느껴지는 강점과 무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이니까 말할 수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칭찬 하나씩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 아니면 아마 못하거든요. 그렇게 칭찬 잘 안 하는 아까 잠시 이제 뭔가 글이라든가 이제 언어를 풀어내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림 이미지적인 부분 이렇게 좀 했는데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인사이트를 얻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외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인풋을 받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서로에게 인풋과 인사이트를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영향을 받는지도 좀 궁금해요. 칭찬 같아. 칭찬 같은. 그러니까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공간을 형상화하는 작업인데 거기에 있어서 무언가를 체득해서 이러한 조건일 때는 이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는 어떻게 변형돼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지적으로 동생이 정말 잘 만들어내요. 그런 이제 알았어. 조형적 어휘는 그게 그냥 제 생각에 그게 언어할 수도 없는 건데 약간 동물적 감각 같은 게 되게 발달돼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업 속도도 진짜 빠르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되게 빨리 뭔가를 파악해서 저희가 하는 작업. 근데 그 말은 항상 해요. 정말 건축을 하기에 되게 잘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다. 저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빠름과 느림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 그러니까 언어로 발달돼 있어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언어로 발달된 사람인 약간 저는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행동에 왜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 이걸 뭔가 나타나기 전에 이것을 언어화하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성향도 스스로를 있어서 계속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건축이라는 것이 건축적인 것과 의사소통이 같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동생의 그런 면을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 동생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장점이 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건축을 했지만 그 학교를 졸업하고의 이후에 그 경험하게 된 것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서로에게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말해주고 싶어 하고, 동생은 그 압도적인 계속 표현해내고. 네네, 그런 거나, 현장. 인풋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으니까, 뭔가 계속해서 검색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서적에도 막 끊임없이 관심이 유럽에 갖고 있는 있고 온라인 그 좋아하던 서점들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 서적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들 새로 신간 나오는 건축책들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걸 계속해서 이제 동생에게 말을 하고 이번 달에 이만큼 버리면 안 돼. 동생이 이제 책을 살 수 있는 버젯을 정해주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막 그 안에서 그런 것에서 영향을 되게 많이 계속해서 뭔가 서적들도 쌓여가니까 저도 옆에서 보면서 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저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건축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의 선 하나만 그어도 이게 무슨 선인지 한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는 종이를 꽂아서 던져놔도 이게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깊이감 있는 건축가가 생각을 해요. 좀 언니는 사고 중심적이고 동생은 좀 표현 중심적인 좀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네요. 여전히 계속 배워요 저는. 새움터 쓰는 법부터 언제나 많이 배우죠.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낯선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생이 워낙 많이 알고 있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지금 와서 알게 됐네요. 좋은 스승이었구나. 좋은 스승이 옆에 있구나. 요즘에 좀 관심사?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요즘에 조금 관심 있는 어떤 이슈가 있으세요? 기억이 지금 당장 기억으로는 아무래도 프리츠커상 받으신 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작년에 실은 친한 후배가 아무튼 후배가 그 회사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고 이런 건축가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건축 스타일이나 이런 결 같은 거 보고 또 제가 오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를린에서 그분이 지금 방금 강연을 어제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강연 같은 것도 너무 보고 싶고 어떤 사고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아프리카라는 그런 지역적인 것들을 그리고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가르치시기는 또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여러 대륙을 넘나들면서의 이런 건축가적인 삶은 또 어떨까 하면서 지금 되게 궁금해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실은 그런 결의 건축물이 흙을 사용하고 자연적인 재료를 지역적인 그런 것들을 녹아내는 것들에 관심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분이랑 이제 엘크로키 이번에 신간 나온 거 보면서 또그 다른 약간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막 발견했을 때 습득하고 또 막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재료를 썼지 하면서 이런 거 어떻게 구현해내지 하면서 되게 궁금해요. 지금 그게 되게 그럼 좀 건축 외적인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또 있을까요? 외적인. 외적인가요? 사실 그래픽 디자인하는 혜진 디자인 맞아요. 그 용량도 사실 굉장히 맞아요. 그래 건축보다는 진짜 저희보다는 제약이 더 없는 상황에서 그 뭔가 혜진이의 작업은 정말 너무 창의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완벽히 어떤 제로에서 어떤 논리를 구축해서 그래픽을 만들어나는 과정을 아무래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게 또 굉장히 실험적이고 낯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되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건축도 저렇게까지 자유로운 형태로 나아가려면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나아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건축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완공이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트렌드도 굉장히 천천히 변화하잖아요. 근데 그래픽은 정말 한 달, 일주일 막 그렇게 순식간에 이게 취향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이런 경향들이 이렇게 빨리 또 바뀌었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좋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클라이언트도 많고 뭔가 작업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계속 공유 작업실을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같이 작업을 보고 싶어요. 또 하나. 제가 사실 채팅방에 질문이 왔으면 하고 기대하면서 이 질문 이야기들 이어갔는데 얘기해 주시죠. 작업을 진행해 가시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넘어갈 때 규모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셨거나 해결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주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공간의 니즈를 찾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일단 이전에 실무 경험을 다른 사무실에 했었기 때문에 규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단지 그냥 접근해가는 스토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니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그걸 또 이제 스토리 해와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사무소를 차리기 이전의 경험이 동생 명화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통해서 했던 경험이 있고 저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분야가 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은 보여드릴 지어진 것은 없으나 계속해서 저희가 스터디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배우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례들, 좋아하는 사례들도 되게 많아서 네. 그 건축주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라고 해서 그 니즈가 사실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다들 쾌적하고 원하는 실의 규모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되는 규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그렇게 크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기능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넘어서서 저희도 아까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전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이후의 클라이언트에게 다 고스란히 이게 도움이 되지 않죠. 늘 클라이언트는 새롭고 문제는 늘 터지고 왜 문제는 늘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아뜰리에에서 경험을 했었어도 이렇게 독립을 하고 개소를 하면서 생겨나는 그 분명한 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두 분이 이제 개소하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이렇게 난감했던 어려움, 헤쳐나갔던 어떤 그런 일이 있으셨었어요? 혹시 공유를 하실 수 있을까나?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많이 대응을 해보신 분들께 실은 많이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관계는 이제 명화를 중심으로 약간 행동대장이시구나. 명화를 이제 가르치셨던 인구상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도움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프로젝트 사실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지 이런 상황인데 괜찮은지 사실 조심성이 둘 다 굉장히 많아서 조언을 얻는 편이죠. 특히 연구 계획이라는 것,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의 버젯으로 지금 업무량도 경험이 없으니까 업무량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수주를 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것도 조언을 계속해서 주변에서 얻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하면서지만 계약하기 전에 또 그 이전에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단계에서부터도 계속적으로 명화의 팀을 받고 있어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래된 것이라는 주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래된 어떤 것이 이용자로 하여금 어떤 경험으로 와닿았으면 하는 바람이나 공유하고 싶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 그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을 다시 사용했을 때 그게 이제 지금 되게 다양한 사례가 지금 세 개가 떠올랐는데 이제 뭐 조금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베를린에 있는 그 브랜드 후버가 레노베이션한 뉴 뮤지엄? 지금 뮤지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작업 같은 경우도 이게 신축이었으면 불가능했을 공간감, 전시 공간으로서 자아낼 수 있는 분위기가 오래된 건물을 통해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라가 맞아요 있잖아요. 오래된 그것은 새 것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도시적 건축적 컨텍스트에서도 그러하고 그 안에 내부 사용자가 체험하게 되는 것들도 특히 이런 기념비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오래된 것과 또 새 것이 만나는 순간에 느껴지는 것들도 엄청나잖아요. 스코필드가 베를린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스코필드 뮤지엄이 스코필드 작업이었군요. 뮤지엄에서 그 기존의 오래된 건물이 갖고 있는 연속적인 그 파사드에서 갑자기 이제 하얀 그런 기둥열을 가진 다른 기둥열을 가진 것들이 나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오래된 것과 새 것이 만나면서 느껴지는 그런 공간적 경험 이런 게 제 생각엔 그런 게 저희에게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에서만이 아니라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런 저층형의 판상형 아파트를 다시 레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인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이제 답사 형식으로 그 프로젝트를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상형의 반복되는 평면들 그리고 그러니까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약간 이게 조합형으로 단체가 구성이 되고 이들이 건축가를 통해서 3계층을 함께 공유해서 쓰거나 혹은 2계층 이런 게 엇갈려 가면서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 프로젝트 하나가 완결된 것을 봤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오래된 것에서 나왔던 것이 그런 한계와 제약 속에서 새 것이 더해졌을 때 만들어지는 풍경은 새 것이 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고 이것이 주는 가치는 또 다른 의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뭘 보존하고 존치시킬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새로운 것과 만나게 할 것인가? 네. 근데 사실 오래된 것에서 가지고 있는 축적된 시간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라든가 이제 분위기가 사실 거기에서는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그건 역시 사실 새 것인 느낌이잖아요. 처음 맞닥뜨리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어떤 경험을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느끼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사실 건축하는 저희들한테 계속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팔보 아까 보여드렸던 공모전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참가했던 다른 이제 건축가분들이 이거는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BIC 공장이고 형태적으로도 아름답지도 않고 이걸 왜 남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예 그냥 막 새 건물로 이렇게 보이게도 하신 작업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말에 동의하는 심사위원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사실 어떤 건축가가 지어진 건물만 남겨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따지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웠던 공모전이었고 그랬을 때 그냥 저희가 사실 오래됐다라고 하고서는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조금 더 사용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용하게 하고 하면서 이거 건축물 자체가 좀 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결국에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몇십 년간에 걸쳐서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 너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은 그 근처에 그런 예술 문화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전에 이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 공간 어땠는지, 이분들도 그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게 어느 정도 그 전주의 문화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을 없앤다라는 것은, 그리고 저희 기억에도 있으니까요. 저희 기억에도 그 전주와 익산 사이로 오고 가면서 지나쳤던 그 공간 단지를 저희 기억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물리적으로 없애버린다는 것은 너무 큰 상실이 아닌가 상실감을 느껴지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또 저희의 이제 역할이고 몫이지 않은가라는 게 두 분이 얘기해 주시면서 느껴지고 너무 바로 피드백을 주시네요.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실까요? 오늘 사실 두 소장님이 강연하시기 전에 많이 떨려하시고 긴장해 하셨는데 그럼에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아마도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주셔서 들어주셔서 더 의미가 있었는데 그 주신 내용 안에서 서로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공간의 분위기 아마도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두 분이 작업하시는 데에서도 이제 발견하고 또 그거를 이제 또 대중들에게 이제 또 선물해주고 느끼고 이제 할 텐데 오늘 그래도 마지막으로 강연을 하시는 소감? 마지막 인사?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세요. 먼저 할까요? 네, 저희가 저희 작업에 대한 이런 강연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기도 했었는데 뭔가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작업을 해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해가겠구나 라는 것을 저도 스스로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까지 약간 숙제라고 생각해왔던 프로젝트 정리하기 이거를 강연을 약간 핑계삼아 약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정리하면서 뭔가 우리 사무실이 추구하는 방향이 또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그 세권역 건축집단 5번째의 IWMW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건축집단 폐원을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제 강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달 4월 20일에 홍재승 소장님과 최수연 소장님이 이제 함께 이제 꾸려가고 계신 플랫폼이라는 이제 사무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아마 저희 이제 건축 집단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또 알려주시고, 네, 저희가 부부 건축가, 형제 건축가, 그다음 이제 자매 건축가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협업에 이제 소장님들 만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4월 20일에 네,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